뉴스니슈 3부입니다. 경색된 전국,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만났는데요. 1시간도 안 돼서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다른 특검 요구를 거둬들이더라도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입장을 맞섰습니다. 협상 결렬 뒤 여야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 민생 법안을 비롯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고 좀 헤어졌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조건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이상의 저희가 요구를 물러서기는 어렵다. 마약과 성범죄 의혹으로 전방위 수사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처음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 버닝썬 직원 A씨를 마약 소지와 투약 혐의로 구속해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클럽 이사로 재직했던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 씨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버닝썬에서 압수한 성분 미상의 액체와 흰색 가루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며 클럽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항해 기록 저장 장치 VDR이 회수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텔라 데이지호의 사고 해역에서 심해 수색을 하던 미국 오션 인피니티사의 시베드 컨스트럭터호가 어제 선체 일부인 선교를 발견했고 인근 해저면에 이탈해 있는 VDR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VDR은 항해 기록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당시 상황이 담겨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에 남대서양에서 침몰했고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은 실종됐습니다. 5.18 망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와 경호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안에 경비 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이지만 근접 경호는 유지하기로 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부근. 골목길을 들어서자 의무 경찰이 길을 막아섭니다. 곳곳에 초소와 CCTV가 설치돼 있고 시시때때로 순찰차가 주변을 살핍니다. 계란 던지신 분도 있고 낙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비와 경호는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당했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을 굳이 나라 돈을 들여 경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국민적 정서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망언 파동 그리고 이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는 이 과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예우 이런 문제도 박탈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우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안 사항을 알고 있는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경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호를 폐지하면 테러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국가 예산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경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올해 안에 전두환 씨 자택 경비를 철수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밀착 경호는 계속 제공하기로 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스토브 리그, 그러니까 이제 시즌이 끝나고 협상하는 단계에서 스토브를 놓고 마주 앉아서 계약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인데, 네네. 자,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단별로 이제 프로야구 연봉 협상 마무리됐는데 이대호 선수가 계속 이 연봉 킹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BO 사무국이 오늘 오전에 그 10개 구단 소속 선수 등록 현황과 선수 연봉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예. 롯데자이언츠 이대호가 3년 연속 리그 최고 연봉 선수 자리를 지켰습니다. 2017년도에 KBO 리그 복귀와 동시에 자유계약 선수 FA 역대 최대 규모인 4년 150억 원에 계약했거든요. 이대호가 올 시즌 받는 연봉은 25억 원입니다. 현역으로서 연봉 킹일 뿐만 아니라 네. 역대 프로 19년 차 연봉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종전 기록인 2013년 삼성 이승엽과 2015년 LG 이병구의 8억 원을 가볍게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예. 이대호의 성적을 보면요, 지난 시즌에 3할 3푼 3리 타율을 기록했고요. 125타점에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는 0.987을 기록했습니다. 이름값을 해내긴 했지만 시즌 초반 부진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네네. 올 시즌에는 이를 만회할지 관심이고요. 연봉 2위는 기아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으로 23억 원입니다. 만만치 않군요. 네, 그렇죠. 또 3위는요, 올 시즌 FA 자격을 얻어서 NC 다이노스로 등지를 옮긴 양의지가 차지했습니다. 예. 연봉은 20억 원입니다. 양의지는 지난해 연봉보다 무려 14억 원이 올라서 역대 연봉 최고 인상액 1위에도 올랐습니다. 역시 양의지 선수가 기록을 하나 좀 세우고 있긴 합니다. 네네. 자, 이제 리그의 리그를 이끄는 스타 선수들 연봉을 좀 알아봤는데 억대 연봉자 수로만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억대 연봉 선수는 올 시즌에 156명입니다. 네. 지난해보다 8명이 줄어든 상황이군요. 예, 상황인데요. 하지만 올 시즌에 선수 평균 연봉은 1억 5,065만 원으로 지난해 1억 5,026만 원보다 한 0.3% 정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예. 구단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단별로는 롯데가 1억 9,58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한국 시리즈 우승팀인 SK 와이번즈가 2위, 네. 기아 타이거즈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NC가 올 시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연봉이 5,900여만 원이 올라서 4위로 올라섰고요. 반면에 KT의 평균 연봉은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1억 원을 밑도는 9,5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두산과 재계약에 성공한 린드블럼이 19억 4천여만 원으로 1위, 또 KT의 로하스가 16억 5천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기록들 좀 살펴보면요. 예. 삼성 박한희는 만 40세 30일로 올해 KBO 리그 최고령 선수가 됐고요. 최연소 선수는 KT에 입단한 손동현인데 만 18세 8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박한희와 만으로 22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22년 차이. 뭐 조금만 더 있으면은 그 그렇죠. 부자 아버지 뻘인 거죠. 경기 뛰는 것도 볼 수 네네네. 있을지 모르겠네요. 1, 2차 대회에서는 3위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3차와 5차 대회에서 은메달, 또 지난달 25일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6차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7차 대회에서 또다시 동메달을 획득한 것인데요. 폭설로 4차 대회가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월드컵 전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이고요. 예. 이번 주말인 23일에 4차 대회가 열리고 이어서 25일에 마지막 8차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까지 메달을 목에 걸면 올 시즌 유일한 전대회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 스켈레톤 세계 랭킹을 좀 그래픽 보면서 이번만 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할 수 있죠. 네네네. 예. 현재 스켈레톤 세계 랭킹 순위를 그래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트레티아코프에 이어서 윤성빈 선수가 현재 2위고요. 또 러시아의 트레구모프 선수가 3위입니다. 예. 올 시즌 유독 그 성적이 트레티아코프가 좋거든요. 네네. 하지만 윤성빈 선수와 점수 차이가 박빙이기 때문에 오는 주말부터 펼쳐지는 나머지 두 개의 월드컵 대회 성적에 따라서 예. 윤성빈이 다시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위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점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 수준이 과거보다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반부패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2022년에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받아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점, 역대 최고 점수입니다. 국가 순위로는 180개국 가운데 45등으로 전년보다 6단계 올랐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12점으로 처음으로 8점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에서도 부패하다는 대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조사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부패 척결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의 고삐를 좀 더 조이면 세계 20위권의 청렴 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개혁을 우리가 중단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간다면은 청렴 선진국의 진입도 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권력형 비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부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불합리한 부패 간행인 생활 속 적폐와 토착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형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개혁 작업은 여전히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국회의 논의는 여전히 원점을 맴돌고 있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입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형 기관의 부패를 막을 방안을 제도화하자는 요구에 대해 국회가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절기상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이자 정월 대보름이 내일 전국적으로 큰 비와 대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중부지방에는 한방눈이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100mm에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2시 노종민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